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SBS 임찬종 기자가 김건희 씨와 정경심 교수를 엮어서 취재 파일에 기사를 썼더라고요. 눈길이 갔습니다. 임찬종 기자 하면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표적인 친검 기자고요. 그리고 저와의 악연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검찰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여전한 애정이 묻어있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옳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좀 공허합니다. 왜냐면 지금 검찰이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그러지 못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오히려 철저한 수사를 정말로 촉구할 거라면 차라리 특검을 해라, 특검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도 못할 거면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청계광장 집회를 취재를 하든지. 이 기사의 제목은 정경심 사건과 김건희 사건이 닮은 꼴 쉽게 알아보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닮은 꼴이냐고 물음표를 쳐놨지만 기사 본문에서는 놀랍도록 닮았다. 판박이처럼 흡사하다. 정경심 교수가 받았던 주가 조작 의혹하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판박이처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첫째, 쩐주 역할을 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쩐주 역할을 했고 정경심 교수는 WFM 주가 조작의 쩐주 역할을 했다. 두 번째, 그 주범과의 특수관계가 있다. 김건희 씨는 주범격인 권오수 회장과의 특수관계가 있죠. 김건희 씨 스스로 권오수 회장과 사업을 같이 했다. 벌써 20년이 넘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의 특수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된 회사와의 관계가 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이사직함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직접 주식 거래도 했고요. 정경심 교수는 WFM에서 컨설팅료를 받았다. 그리고 주식 거래도 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얼핏 보면 다 맞는 얘기긴 한데 교묘하게 이렇게 비슷한 점만 부각을 시켜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한다.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우리도 보도할 만큼 하고 있어. 검찰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기사 본문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결국 기소가 안 됐으니까 김건희 씨도 지금 의혹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의 수사나 언론의 보도도 정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임찬종 기자 스스로 결론을 내고 있듯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공통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찬종 기자가 세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김건희 씨 사건과 정경심 교수 사건의 차이점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경심 교수 사건은 정경심만 기소된 사건이고요. 김건희 씨 사건은 김건희만 기소가 안 된 사건입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는 물론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모펀드 혐의라고 하면서 업무상 횡령 그리고 금융위원회 거짓 변경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게 전혀 무관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 업무상 횡령이나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함께 기소하기는 했는데 다른 공범들, 그 배후가 됐던 사람들은 누가 기소가 됐습니까? 한 명도 기소가 안 됐어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 1심 판결문을 보면요. 수십억을 횡령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이익이 익성 이봉직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귀속이 됐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보고해야 될 의무자가 명시가 돼 있어요. 심지어 익성 이봉직 회장의 아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내가 변경 보고 담당자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기소했습니까?
아무도 기소를 안 했잖아요. 반면에 김건희 씨 사건에서는 지금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다 합치면 10명이 넘게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기소를 안 하고 있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기는커녕 김건희 씨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내부자이자 적극 가담자로 보이죠.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에 가입하고는 그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블루펀드에 가입한 돈이 웰스 CNT라는 회사에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조범동 씨도 끝까지 웰스 CNT라는 이름을 안 알려주고 W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뭐 동생 등하고 같이 WFM 주식 일부 사던 거는 장내 매수한 걸 보면요. 금액이 7천만 원, 2천만 원, 뭐 1,4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나마 조금 오르면 팔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액이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판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을 갖고 있었죠. 서울대 최고 지도자 원우 수첩에 보면 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이라는 것은 당시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심 거래가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던 바로 그 시점과 일치합니다. 더더군다나 김건희 씨는 본인의 계좌를 증권 계좌를 아예 선수한테 일임을 했잖아요. 맡겨놨잖아요. 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맡겨놓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주식 주문을 넣었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죠. 그리고 이 주가 조작 시기에 수십억 대의 가장거래, 통정거래, 뭐 종가관리 이런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패턴이 엿보이는 거래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수십억 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차이점 세 번째,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는요. 언론의 보도가 홍수 같았습니다. 100만 건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뉴스타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추적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SBS도 마찬가지예요. 정경심 교수 사건 때는 엄청난 융단 폭격을 퍼붓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단독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약간 별건이지만 심지어 표창장 사건에 있어서는 그 유명한 직인 파일 오보를 내서 제재를 받기도 했죠. 근데 지금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부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 전부 다 정치권 발언을 받아쓰기 한 기사밖에 없어요. 임찬종 기자 스스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명의로 주가 조작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쟁점이 아니다. 그거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바다. 쟁점은 뭐냐? 김건희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SBS가 무슨 보도를 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취재를 하고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 사건의 10분의 1이라도 취재하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 모든 일은 왜 벌어졌습니까? 김건희는 남편이 윤석열이니까,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검찰개혁하던 법무부 장관이니까,